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단톡방 실수입니다. 예, 단체 채팅방에서 일어난 어떤 무시무시한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군요. 네, 그 가운데서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바른미래당 공보팀과 출입 기자단과의 단톡방이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간 연찬회를 여는데요. 이와 관련된 대화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출입처 공보 담당하는 사람들이 출입 기자들에게 한꺼번에 또 공평하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 채팅방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고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까? 네, 그래서 사실 거의 모든 정당별로 기자들과 이렇게 단톡방이 있는데요. 이 단톡방은 특히 의원 연찬회 취재 기자단을 모아놓은 방이었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 비용 청구를 위한 공문이 하나 올라왔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한 기자가 박지원 의원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사진과 함께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망할 당 대충 하시죠.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어차피 망할 당이다. 그러니까 대충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올린 것 같은데 아무리 출입 기자지만 단체 채팅방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표현도 문제지만 박지원 의원의 사진은 왜 올린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박 의원이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린 사진을 올린 건데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비하하려는 목적으로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해당 글을 올린 후에 그 뒤에 단톡방을 계속 보시면 해당 기자는 보시는 것처럼 글을 나갔고요. 올리자마자 나갔군요. 네, 방을 예. 나갔고요. 같은 매체의 한 기자가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화창을 이어서 보시면 다시 그 해당 기자가 이렇게 초대돼서 사과문을 직접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과도한 음주 탓에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예.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또 박지원 의원, 아까 사진이 올라왔던 당사자인 박지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듯이 이 해당 기자의 아버지인 한국당의 정모 의원도 자신에게 사과를 했다. 나는 괜찮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단톡방 실수에 대해서 사실 뭐 아버지가 사과를 할 일은 아닌데 그 해당 기자의 아버지가 자유한국당의 한 현역 의원이었고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사실 뭐 박지원 의원에게 사과를 했지만 언짢은 건 바른미래당일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연찬회를 여는 이후에는 지금 현재 또 여러 당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창당 1주년을 앞두고 여전히 정체성과 노선 갈등이 있는 게 현재의 바른미래당입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민주평화당 박주선 의원이 바른미래당과 합당을 얘기해서 바른미래당 안팎에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요. 마침 오늘 연찬회에 참석했던 유승민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은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자신은 없으며 선명한 개혁보수 정당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합 내지 합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유한국당대로 우리랑 합당을 하자. 또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또 우리랑 합쳐야 한다. 이런 목소리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차에도 앞으로의 당의 정체성과 이 노선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연찬회에 참석 중인 의원에게 저희가 통화를 해봤더니 연찬회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또 경론 끝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결의문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결의문까지 이뤄낼 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유튜브 정치인입니다. 예, 저희가 뭐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자주 소개해드리기는 했지만 요즘 정치인들 또 현역 의원들 유튜브 참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정치인을 한두 명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선관위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 TV 홍카콜라의 홍준표 전 대표에게 제동을 건 건데요. 유튜브를 통한 모금 활동을 중단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유튜브에는 슈퍼챗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슈퍼챗 사용 그 현장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에디님 고맙습니다. 2,000원부터 메시지를 쓸 수 있다고? 여기 위에 남는 거는 5,000원이구나.
보시는 것처럼 이 유튜브의 시청자가 자신이 예. 원하는 금액을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인 건데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같은 겁니다. 조금 전 본 화면은 정치인은 아니었고 유명 유튜버인 대도서관이었던 거죠. 네, 예. 슈퍼챗 기능을 가장 먼저 사용한 대도서관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TV 홍카콜라에서 이 슈퍼챗을 통해서 모금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셈입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이 있는 문제군요. 어떻습니까? 홍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홍 전 대표가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 자신은 그 후원금을 단돈 1원도 받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왜 알아보지 않고 공문을 보냈냐 질책하면서 그러면 유시민 TV에도 그런 공문을 보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시민 TV는 뭐 알릴레오 TV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홍 전 대표의 주장은 그러니까 자신이 받지 않고 유튜브 운영진이 그 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해명을 한 거군요. 일단 단돈 1원도 내가 받는 구조가 아니다. 이 부분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선관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반응을 내놨습니까? 일단 선관위는 홍 전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홍 전 대표가 운영하는 TV 홍카킬러를 사실상 1인 방송 체제로 본 건데요. 예. 다만 이 TV 홍 전 대표의 주장대로 유튜브 운영진이 받은 후원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아직 해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유시민 TV에서는 그런 동문을 보냈는가?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근데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는 현재 유튜브 슈퍼챗 기능을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슈퍼챗 기능을 통해서 모금을 하진 않고 있었고요. 다만 팟캐스트에서는 방송을 통한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렇게 방송 중에 이 후원을 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다만 유 이사장은 이 개인이 아닌 노무현 재단이 이 팟캐스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고요. 예. 또 유 이사장의 경우는 홍 전 대표와 달리 자신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렇게 뉴미디어를 이용한 정치 활동은 좀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